내가 있을 때만 세상이 있는 것 같지. 내가 없으면 세상이 뭐가 중요해. 그런 거잖아요. 각자마다 다 그런 인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삶이라는 것이 환술과 같아. 그리고 진짜 이제 지금 꿈꾸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도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지금 꿈꾸고 있는 거 아닐까? 했을 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꿈속에 있는 것이라는 걸 증명해봐요. 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진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꿈속에 있는 것 아니야? 진짜로? 그런 생각을 해도 되고, 심지어 요즘에는 게임의 세계 속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게임 속에 있는 거 아닐까? 어떤 프로그램, 가상현실 프로그램에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가 과학 문명이 매우 발달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리얼한 게임에 플레이해서 들어갔어. 모든 기억까지도 다 없애고 여기에 딱 맞게 2024년 여기에 대한민국 환경에 딱 맞게 내가 플레이해서 딱 들어왔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아니라고 반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정말 게임 같아. 게임 같은 것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현실을 좀 더 리얼하게 이거 진짜야 라고 생각을 해서 좀 실력이 있는 사람은 촘촘하게 하나하나 계산을 잘 해내서 착착착착 진행을 해서 뭔가를 성공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꼭 운이 좋아서 성공시키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 주도를 잘해서 뭔가를 실천을 잘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참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내 실력을 기르는 거예요. 내 실력을 길러서 우리가 복이 별로 없잖아. 복이 별로 없으니 실력을 길러서 그래서 나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자기 개발을 성공하고자 하는 거죠. 좀 더 연습하고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연습하고 노력하면 현실 생활이 점점 나아지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무능한데 복이 많아가지고 하는 것마다 잘 되네? 이런 경우도 있긴 해요. 실력이 별로 없어도 성공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제 그렇지만 복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에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뭘 잘 해내는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복으로 된 것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 이렇게 계엄령 같은 거 있잖아요. 이 계엄령을 선포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 이건 너무 부실하더라. 실력이 없어. 지금 윤거사님의 실력이 다 드러났어. 얼마나 실력이 없는지 전 국민이 다 봤어. 국방부 장관도 실력이 전혀 없어.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무슨 그 밑에 다른 사령관들은 이제 이렇게 위에서 명령 내리니까 출동을 하긴 했겠지만, 이 우리나라의 707 특수 부대는 세계 10대 부대 안에 들어가요. 세계 제일 유명한 건 미국의 네이비실이잖아요. 프랑스의 에임 부대 있고, 영국의 무슨 부대 있고, 튀르키의 무슨 부대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707 부대 들어가. 그 UDT 부대 있잖아요. 이런 데도 다 전 세계 10대 부대 안에 들어가요. 특수부대 안에 들어가. 제일 우리 전 세계에서 제일 센 부대 707 특수 부대라고요. 그런데 이 특수부대가 국회를 장악하라고 하면 못했겠어요? 바로 가서 진입하는데 10초도 안 걸려. 탁탁탁 하면 탁 되는 게 우리 부대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시키는 사람이 될 걸 시켜야 돼. 뭘 해놓고 시켜야지. 국민들이, 시민들이 가득한 데 들어가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가득한 데 들어가서 하라고 하면, 실공실이 바보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장교들이거든요. 그냥 1병, 2병이 아니라, 다 이렇게, 그 중위, 대위 이상의 다 장교들이에요, 보면. 그 직업군인들이지, 직업군인들. 그 바보가 아닌 이상 뭐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계엄을 한 사람들은 무슨 게임하듯이 내가 이렇게 명령 내리면 다 따를 거야 하면 국민들이 계엄이니까 이렇게 해요. 그럼 국민들이 다 따르나? 마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게임하듯이 그런 생각 어떤 게임이란 게 그렇잖아요. 설정을 눌러놓고 뭘 하면 그러면 그 상태 안에서만 탁탁탁 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현실이라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까? 현실은 복잡하기 때문에 주도 면밀하지 않고는 현실 세계에서 그것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 윤 거사님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 검찰이라는 그런 자체가 그런 실력보다는 어떤 공작 위주의, 그러니까 이 게임이 공작이잖아요. 공작 위주의 그런 삶을 계속 살아서 그런지 자기가 특수부에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서 그런지 뭔가를 설정해놓고 이렇게 하면 아래 검사들이 다 따라서 하고 경찰들도 자기 말 잘 듣고 그런 환경에서 30년, 40년을 사는 거예요. 가만 보면. 그런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것은 일방통행으로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치는 무슨 물이라고 그러지? 생물.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러는 생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요리를 다 해봐서 알지만 요리라는 게 그때그때 다르지 않아요? 레시피가 있지만 레시피대로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요리잖아. 레시피 보면서 언제 다 해. 그냥 감으로 척척척척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이거 정치는 생물이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경상도 분들은 주장을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다 경제를 망가뜨렸다. 빚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 근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그 평가를 보면 공식적인 그냥 객관적 평가는 경제가 이만큼 성장했어. 그리고 해외에서도 엄청나게 호평을 많이 받아. 해외에서도 어딜 가나 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대단히 영향력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빚을 많이 냈다고요? 그러면 이제 빚을 많이 내서 국간을 다 망쳤어. 문재인만 그렇겠어요? 이 앞에 박근혜도 국간을 많이 망쳐서 받은 거잖아요. 그럼 설사 국간을 많이 망쳐서 받았다 하더라도 유능하면 이것을 키워서 이만큼 또 올려놨어야 되는 거잖아. 그게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전에 망친 것 때문에 내 지금 못하고 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쪽 지역에서는 다 그런 말을 믿어. 전에 다 망쳐놔가지고 나 아무리 하려고 해도 더 좋아지질 않아. 아니 전에 망쳐놓은 걸 지금 복구를 해서 더 좋게 만들으라고 한 거잖아. 그리고 뭘 하려니까 못하게 해. 그럼 전에는 문재인 할 때는 못하게 안 했나? 문재인 할 때도 못하게 했거든요. 다 못하게 했는데도 그냥 성장하고 또 좋아졌어. 윤석열 할 때도 못하게 해줘. 당연히 야당에서 야당이 훨씬 더 커. 근데 이제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탄핵하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특검하자고 맨날 그러는 거고. 근데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대통령은 진짜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 이제 그런 정부의 각 요직에 인사권을 전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군 통수권을 다 갖고 있잖아요. 또 금융 돈을 다 쥐고 있는 게 대통령이에요. 보면 한국
은행의 위원장, 금융위원장들은 시다발에밖에 안 되질 않아.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다 해.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은 절대적이라 할 수가 있는데, 제왕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럼 유능하면 자기가 돈 다 주고 있지, 임명권 다 주고 있지, 사람을 여기 앉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 한 명이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달라지잖아요. 황룡사 봐. 여기도 내가 안 했으면 이렇게 되겠냐고. 만약에 그래서 다른 스님이 여기 와서 임명을 받는 다음에 운영하겠냐고, 이거를.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한 명 잘 쓰면 그 조직이 크게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잘 쓰는 그것도 이 눈이 있어야 되고, 그것도 능력이라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국회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법 만들고, 탄핵하고, 뭐 특검하자고, 이거밖에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런데도 야당이 뭐 때문에 내가 정치를 못해서 이렇게 한다. 저 야당 때문에 내가 한다. 이러는데 사실은 정치라는 것은 야당을 잘 설득해서 내줄 건 내주고, 추진할 건 추진하고, 협상을 잘해서, 협치를 잘해서 새로운 정치를 새로운 그 경제 또는 새로운 어떤 복지, 사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네 탓만 하고, 니들이 말을 안 들어서, 나를 안 도와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이제 우리 경상도 일대에서는 저 야당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도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런 말 들으면 참 저 사람 진짜 무식하구나. 대통령은 그걸 극복해서 이겨내가서 하는 게 대통령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는 맞아. 또 이재명이 무슨 악마냐. 이재명이 악마냐. 나 이거 한번 보고 싶어.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진짜 나라를 망치는 건지,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건지, 이거 진짜 보고 싶어. 사람들이 워낙 다 악마라고, 이재명 되면 세상이 난리 날 것처럼, 나라가 망할 줄, 문재인 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망했었냐고, 그때 안 망했거든요. 오히려 그때 더 경제 성장 엄청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노무현 되면 나라 망할 것처럼 막 다 북한에 넘어간다 이제 그랬는데, 노무현 때도 경제 성장 어마무시하게 막 올라갔거든요. 그래, 김대중 때도 저 사람 되면 다 망할 거다, 이제 다 빨갱이다 이렇게 될 거다. 그래 됐냐고. IMF 빨리 탈출해서 경제 성장. 가만 보면 김대중 정권 때 쫙 올라가고, 노무현 정권 때 경제 쫙 올라가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때 쫙 올라가고, 이 사람들이 다 올려놓은 거예요. 가면 다른 대통령도 올려놨지. 그런데 요 세 사람은 모두 다 빨갱이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이 되면 모두 다 나라가 망할 거라고 맨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이 사람들이 제일 잘했어. 잘했어 그냥. 근데 그래서 이재명 되면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 이재명 되면 나라가 망한다. 자꾸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과거를 비춰보면 꼭 그런 건 아닌데도 우리 동네에서는 맨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답답하다. 근데 대통령이 퇴진하는데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대통령이 퇴진하는 조건으로 이재명이 그 대통령 불출마 선언하면 퇴진한다. 이재명이 악마니까. 네. 이렇게까지 여당 의원들이 그런 회의를 하고 앉아서 하고 있다니까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환술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4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삼매경에 말씀하시되
모든 부처님의 마음은 대자비심이니 자비심으로 고통받는 중생을 반연하실 적에 만일 중생이 괴로움 받는 것을 보면 화살이 염통에 박히는다. 이 부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중생이 괴로움 받는 거 보면 화살이 염통에 박히듯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또 눈동자를 찌르는 듯 보고 슬피 우시면서 마음이 편안치 아니하시어 그 괴로움을 구해주어 안락케 하려고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제자들은 우리도 부처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도 정말 중생을 고통받는 중생을 보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겠죠. 또 부처님의 평등한 지혜로는 교화하심도 평등하다. 부처님의 평등한 지혜, 이 평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내 편인 사람은 좋게 보고 다른 사람의 편인 사람은 나쁘게 보고 이건 평등이 아니잖아요. 내 편이라 하더라도 아닌 거는 아닌 거고. 이번에 보니까 그 이문경 검사분이 SNS에다 글을 썼는데 국회에서 군인들이 이렇게 그 국정조사 하는 걸 보고는 너무 부럽더래. 군인들이 부럽더래. 왜냐면 군의 사단장이나 군의 사령관이 모릅니다. 아닙니다. 막 그러고 있을 때 손들고 그거 아닌데요? 그래서 그 해가지고 저 우리 벙커 사령관에게 직접 지시 받아가지고 벙커 확인하라고 했고 이렇게 했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이 군에서는 이제 윗사람 눈치 안 보고 자기 할 말을 양심 고백들을 할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령관들도 꼼짝 못하고 이 거짓말 할 수가 없고 이실직고 술술 계속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내가 얘기를 안 한다 해도 밑에서 이제 다 얘기를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이문경은 검사잖아요. 검사는 그런 문화가 없다라는 거지. 그런데 가만 보면 군대에서도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군대에서 상명하복이 검사보다 더 센 데가 군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5.18이라든지 뭐 다른 거기에서 재판을 하면서 군인들에게 이제 사실 5.18 그 광주 민주화 이렇게 할 때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그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막 그랬어요. 그 사진으로 영상으로 다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양심 고백을 한 군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때는 자기가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책받고 아니면 쫓겨나고 오히려 그 감옥 가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명령 받았으면 때리고 폭행하고 이런 것들은 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실적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다고. 근데 하고 나서 마음의 양심에 이런 거 있어도 양심 고백을 할 수가 없었지. 하지만 그때 우리가 1990년대 얼마나 그거 가지고 전두환하고 노태우를 이 청문회 해가면서 얼마나 단죄를 했습니까?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을 무기징역 보냈잖아. 야, 진짜 대단했어. 그때 90년대 보면. 그 전 대통령을 무기징역 무기징역 그래도 살려가지고 이제 강원도에 이제 우리 절에 백담사로 피신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단죄를 했기 때문에 군인들도 이제 자기가 가만히 있다 보면 자기가 걸려 들어가서 처벌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양심 고백들을 다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처벌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검찰은 처벌을 하려고 몇 번 했었는데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 앞전에 무슨 우병우도 그렇고 또 이상한 좀 그 변태 있잖아요. 그분들도 그렇고 기소를 해서 재판까지 했으나 결국은 무죄. 전부 다 그랬어요. 전부 다. 한 명이라도 제대로 이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보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은 그야말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거사 같은 이런 악마가 나와가지고 개헌까지 하는 이런 상황을 그런 데서 그런 집단에서 그러니까 그 검찰은 그 조직이 능력이 있어서 위에까지 성장한 게
승진한 게 아닌 거야. 이 보면 우리 국민의힘 이제 국회의원들도 능력이 있어서 해가지고 당대표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 이 능력은 이 정말 처절한 환경 속에서 능력이 일러지는 거야. 이 사주가 보면 이재명 사주나 윤석열 사주나 비슷해요. 사주가 별반 다르지 않아. 이재명 사주나 윤석열 사주나. 근데 윤석열도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뭐 정말 법카 10만 원 쓰고 감옥 가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았으면 윤석열도 정말 깨끗하고 진짜 이렇게 능력 있는 검사로 성장했을 거라고. 근데 윤석열이 간 데는 그게 아니고 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 검찰 공화국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능력으로 성공하기보다는 어떤 쇼맨십으로 성공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이재명도 똑같은 비슷한 사주인데, 이재명은 그 공부도 이제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독학해가지고 대학교 가가지고 고시 합격했는데 합격하면 뭐해? 안 써주는데 검사도 못 되고 판사도 못 되고 그래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변호사도 누가 자기를 써주나? 그래서 인권 변호사 인권 변호사 20년 30년 해봐요 어떻게 되는지. 정말 갈고 닦여집니다. 실력이 정말 실력이 좋아져. 그리고 성남시장 하면서도 얼마나 압수수색을 많이 당했어. 그러면 이제 그런 처절한 환경 속에 있으면 실력이 길러질 수밖에 없어요. 사주는 비슷한데 둘 다 편인이 아주 강하거든요. 윤석열이나 그 이재명은. 그런데 편인이라는 건 자기 식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환경이 다르니까 다르게 펼쳐지고, 한 사람은 대역죄인이 돼서 지금 무기징역 받아야 되는 처지에 들어가 있죠. 한 사람은 어쩌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성불하세요.